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해서 하이에너지 스캐터링의 경우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 중에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 유카 포텐셜인 경우에 우리 어떻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하다가 얘기를 중간에 그만두는데, 우리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어떻게 구하냐면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쿨럼 스캐 혹은 유카 포텐셜인 경우 m squared 4pi squared 1 over h bar squared v tilde 델타 다음과 같이 우리 쓰기로 했는데, 물론 v tilde가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 델타는 모멘텀 트랜스퍼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다음과 같은 양에서 포텐셜에 대한 퓨리에 트랜스폼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유카 포텐셜인 경우 우리 지난 시간엔 쿨럼 포텐셜인 경우 간단하게 우리 봤지만, 우리 유카 포텐셜인 경우에는 VR이 Z1, Z2 E squared R분의 E to the minus R over A 인 경우, A가 대략 뭐 스캐터링, 스크리닝 랭스, 뭐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유카 포텐셜이라고도 이 핵물리에서는 유카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혹은 고체 물리에서는 쿨럼 포텐셜에서 차지가 스크린이 돼서 나오는 소위 드바이 스크리닝 랭스 이런 게 해서 드바이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 뭐 이름이 어쨌든 간에 다음과 같은 쿨럼 포텐셜에서 엑스포넨셜리 훨씬 더 감소하는 양이 있어서 R이 굉장히 커질 때는 R분의 1보다 훨씬 더 빨리 0으로 가는 포텐셜이 돼서 우리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심토틱 프리 스테이트를 잘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여서 우리 이니셜 스테이트랑 파이널 스테이트가 프리 스테이트라고 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포텐셜인 경우죠. 물론 어떤 경우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퓨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하는 문제. 우리 그래서 뭐냐면 앞에는 뭐 상수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뭐냐면 관심 있는 R분의 E to the 마이너스 요거에 대한 퓨리에 트랜스폼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니까, 우리 그거에 대한 퓨리에 트랜스폼을 우리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계산은 인테그랄 D3승 R E to the minus R 델타 R E to the minus R over A over R.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우린 할 수 있어. 왜?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D 코사인 델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 스퀘어인데 R이 있으니까 DRR E to the minus R over A. 우리가 델타라는 게 유일하게 이 시스템에서 주어 있는 컨스턴트 벡터니까 우리 델타를 C 방향으로 정하면 마이너스 I 델타 R 코사인 델타. 다음과 같이 해서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는 인티그란드에 없기 때문에 파이에 대한 적분은 트리비얼하게 2파이를 주고, 나머지는 우선 테타에 대해서만 먼저 적분을 하면 앞에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거를 테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는 쉽죠. 안 쉽나? I 델타 R 이걸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는 E to the 마이너스 I 델타 R,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E to the I 델타 R 델타.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우리 이 양은 어떻게 할까? 부호가 자꾸 마이너스가 나오면 신경질 나니까 다음과 같이 쓰고, I 델타를 앞으로 쓰면 2파이 오버 I 델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R이 있지만 분모에 R이 있으니까 DR E to the 마이너스 R over A 플러스 I 델타 R 해서 요거는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시죠. 요거만 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두 개를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지만 앞에 있는 거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뒤에서 빼주면 되죠.
벡터이 다음 같은 양이 있으면 앞에 있는 건 적분하기 쉽죠.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1 over a 플러스 i 델타 e to the 마이너스 r over a 플러스 i 델타 r을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무한대에서는 0, 0일 때는 1이니까 이게 a분의 1 마이너스 i 델타가 될 테고 우리 이 식을 계산을 하면 2파이 over i 델타 1 over a 마이너스 i 델타 빼기 요거 컴플렉스 간주겟 플러스 i 델타 순식간에 적분을 다 했죠. 이제 간단히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적분은 2파이 over i 델타 밑에 있는 걸 통분을 하면 1 over a squared 플러스 델타 squared a분의 1 플러스 i 델타에서 a분의 1 빼기 i 델타를 빼면 2배 i 델타네. 2배 i 델타. 이거는 4파이 1 over a squared 델타 스퀘어. 우리 델타 스퀘어가 우리 아까 뭐 했었냐면 1 over h 바 pf 모멘텀 트랜스퍼에 비례하는 양인데 마이너스 pi squared 1 over h 바 squared 우리 center of mass coordinate을 쓰면 pi랑 pf랑 같죠? pi랑 pf랑 같으니까 우리 전부 다 p square p라고 하면 p squared 2배 p squared 마이너스 2배 pi pf 사이 각도 세타. 물론 이 세타는 적분할 때 나온 이 세타랑은 달라요. 이때 그거는 델타를 세타라고 놨지만 여기서는 pi와 pf 사이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measure하는 앵글 세타. 이건 적분 변수로서 주어진 거고 이것은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는 2p squared over h by squared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드디어 다 계산했으니까 우리 이제 육하와 포텐셜에 의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이제 앞에 있는 팩터를 다 집어넣으면 되죠. m squared 4pi squared 여기는 h바까지 끄집어내면 h바 4승. 그 다음에 포텐셜에서 상수를 끄집어냈으니까 상수의 제곱 이 스퀘어드의 제곱 나머지가 어디 갔나? 요거죠. 16파이 제곱, 요거 제곱, 16파이 제곱 2배의 p squared h 바 squared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의 델타 squared 플러스 1 over a squared 제곱 간단히 쓰면 이걸 어떻게 간단히 쓰나? 가만히 있어보자. 4파이 제곱 16파이 제곱 4 그럼 이걸 전부 다 괄호 안에다 집어넣으면 4m 제곱이니까 2m c1 c2 2제곱 나누기 분모가 h바 4승이니까 들어오면 h바 제곱일 테고 h바 제곱 그러면 a 제곱분의 h바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는 2배 사인 스퀘어 테타 오버 2니까 2배 4배의 p 제곱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걸 좀 더 써봐. 어떻게 좀 더 쓰지? 분자분모를 2m으로 나누면 2m분의 p 스퀘어가 에너지 E니까 이니셜 파티클 에너지 E니까 4e sin squared theta over 2 플러스 h bar squared 분자분모 2m으로 나눴으니까 이거의 제곱 분의 c1 c2 e squared 제곱으로 주어지죠. 드디어 우리 구했어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쿨럼 포텐셜인 경우에는 인피니틀리 먼 곳까지 작용을 해서 어심토틱 프리 스테이트를 결정할 수 없지만, 정의할 수 없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원래 있는 웨이브 펑션과 페이스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별 걱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육하 포텐셜에서 A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A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이게 거의 있지 않은 거랑 같은 1에 가까워지니까 A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쿨럼 포텐셜의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쿨럼 리밋 혹은 쿨럼 결과는 육하와 포텐셜에서는 얻은 결과를 해서 이게 언제냐면 A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d 시그마 d 오메가 쿨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Z1, Z2, E squared, 4E squared, 4E sin squared, 세타 오버 2의 제곱.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에서의 폼이에요. 여러분들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그래비테이셔널 인터랙션, 그래비티에 의해서 생기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코이피션트는 다르지만 분모의 디펜던스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쿨럼 스캐터링인 경우 나오는 모든 크로스 섹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쿨럼 인터랙션이나 그래비테이셔널 인터랙션이나 R분의 1 포텐셜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를 가져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또한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토탈 크로스 섹션은 다이버지 해요. 왜냐하면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밑에 세타의 4승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적분하기 어려워요. 물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놓고 적분하는 거 하기 어려우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케이.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한 다음에 A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혹시 다이버지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쿨럼 스캐터링의 특징이에요. R분의 1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토탈 크로스 섹션은 항상 다이버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같은 거에서 토탈 크로스 섹션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스캐터링까지 했는데, 우리 입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는 두 개가 입자를 충돌하는데 하나는 타겟, 하나는 프로브 파티클. 두 개가 똑같으면 아이덴티컬 파티클끼리 스캐터링을 할 수 있죠.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전자와 전자, 양성자와 양성자, 두 개를 이렇게 충돌시킬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스캐터링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할 때 우리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면 우리 보존인 경우랑 페르미언인 경우 각각 보즈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스나 페르미 디락 스태티스틱스를 시키도록 우리 웨이브 펑션 혹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게 좀 복잡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우리 먼저 뭐냐면, 그럼 클래시컬하게는 아이덴티컬 파티클인 경우에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우리 어떻게 하더라? 물론 클래시컬한 거랑 퀀텀 미케니컬한 거의 차이는 인터피어런스 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클래시컬하게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더하고 양자역학에서는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더해서 절대값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보기 좋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리얼라이즈 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생각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네. 칠판이 마를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빨리 나가면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되는데, 가만 있어 보자. 내가 몇 페이지를 갖고 왔다. 오늘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네. 오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온 걸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흥분되는 여러 가지 토픽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현대물리 시간에 배웠던 엑스레이 디프렉션, 브락 컨디션이 나오는 엑스레이 디프렉션, 현대물리 시간에 배웠죠. 혹은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죠. fully quantum mechanical description을 할 거예요. 브락 디프렉션에 대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현대물리 시간 혹은 일반물리 시간에 우리 배웠던 양자역학이 처음 나오게 된 실험 중에 유명한 게 컴프튼 이펙트죠. 컴프튼 이펙트가 뭐더라? 내가 컴프튼 이펙트를 보려고 했나? I'm sorry.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포토일렉트릭 이펙트가 뭐죠? 포톤이 들어와서 원자가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전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금속이지만 우리 금속이 아니라 어떤 원자에 포톤이 딱 들어와서 포톤이 이걸 에너지를 익사이트 시킨 다음에 그중에 전자 하나가 큰 에너지를 받고 확 튀어나가면 그게 바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죠. 우리 여러분들이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에 대한 퀄리터티브한 피처는 현대물리 시간이나 일반물리 시간에 다 배웠죠. 그거를 우리가 퀀텀 미케니컬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런 프로세스에서 포톤이 이 원자에 다음과 같이 부딪혔을 때 튕겨나오는 전자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거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 양자역학 1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양자역학이 처음 시작된 여러 가지 실험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간단한 두 개에서 뭐더라? 하이드로진 애텀, 보호의 하이드로진 모델이랑 블랙바디 레디션만 얘기하고 나머지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나 엑스레이 디프렉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1년이 지나면 풀리 퀀텀 미케니컬하게 다루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라고 얘기한 그 모던 피직스의 결과를 우리가 풀리 퀀텀 미케니컬하게 드디어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이거예요. 그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말랐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컬 파티클 스캐터링.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아닌데? 어디 갔지? 어라? 여긴 없네? 그러면 내가 말로 하면 되지.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다 이해할 수 있죠. 하얀 공으로 하얀 공을 치면 튕겨 나왔을 때 어느 공이 내가 친 공이냐가 헷갈릴 때가 있죠. 눈 감고 치면 공이 들어왔어. 여기 공이 서 있어. 하나가 튕겨 나왔어. 튕겨 나온 게 이 공인지 이 공인지 모르죠. 여기 이렇게 가리고 보면, 그죠? 가리고 보면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 공이냐 이게 이 공이냐 모르죠. 그게 클래시컬한 경우에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스캐터링이에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게 일로 튕겨나간 경우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과 이게 일로 튕겨나간 경우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더해주면 돼요. 그죠? 이게 우리 가렸다고 얘기하지만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경우,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경우죠. 자, 이 가운데를 이렇게 가려놓으면 파서빌리티가 이게 일로 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 경우를 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요게 각도가 스캐터링 앵글이 세타라고 하면 이때는 스캐터링 앵글이 뭔가 간 것이죠.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요게 세타니까. 그래서 우리 뭐냐면 클래시컬하게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첫 번째 거 세타에 대한 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걸 합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죠? 퀀텀 미케니컬하게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입자들은 보손과 페르미온 두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보손인 경우, 페르미온인 경우 나눠서 생각해야 되죠. 먼저 보손인 경우.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더하는 게 아니라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더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렐러티브 앰플리튜드가 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타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도 시메트릭 해야 되니까 입자 두 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이 입자 파이널 스테이트 파티클 두 개를 이렇게 바꾸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시메트릭 해야 되니까 앰플리튜드가 렐러티브 사인이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뭐 계산을 해본 것 같지도 없죠. 그럼 전개를 해보면 이거 그 다음에 인터피어런스 텀이 있죠. 이게 클래시컬한 경우랑 다른 경우죠. 이렇게 쓰면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지만 테타가 2분의 파일 경우에는 d 시그마 d 오메가는 2분의 파이, 2분 똑같고 다 2분의 파이니까 4배 2분의 파이의 제곱이죠. 클래시컬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2배가 나오죠. 자, 왜냐면 인터피어런 클래시컬하게는 요거 2개밖에 없었는데 다음 같은 텀까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아이덴티칼 보선인 경우에는 스캐터링 물론 이건 세타가 특정한 각도에서만 봤지만 특정한 각도에서는 4배 클래시컬한 경우에 2배까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커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보선인 경우에는 약간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보선인 경우에는 오버올 웨이브 펑션이 두 개를 바꾸는 거에서 엔티시메트릭 해야 되는데 오버올 웨이브 펑션은 스핀이랑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랑 두 개가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스핀이 싱글렛이면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적어가면서 스핀이 싱글렛이면 스핀은 두 입자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엔티시메트릭 하니까 그 경우에 코오디네이트 디펜던스는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이 돼야 될 거고 두 개 스핀 2분의 1인 입자를 스캐터링을 하면 스핀 싱글렛 아니면 스핀 트리플렛이죠. 스핀 트리플렛은 스핀을 바꾼 두 개를 입자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이니까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두 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엔티시메트릭 해야 되죠. 그래서 오버올 그래서 시메트리를 맞출 수 있으니까. 아이덴티컬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스핀 1/2인 경우 일렉트론 프로톤 우리 이런 것처럼 우리 간단한 경우에는 스핀 싱글렛인 경우 스페이셜 파트는 보존처럼 시메트릭 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스핀 트리플렛인 경우 여기 밑에 ST는 싱글렛 트리플렛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스핀 파트는 파티클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니까 코오디네이트에 디펜드하는 부분은 두 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엔티시메트릭 해야 되죠. 왜냐하면 파티클이 두 개 있는 거는 두 개를 바꾸는 거는 세타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바꾸는 거랑 똑같은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인이 반대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근데 그럼 들어오는 입자들이 여기서 스핀 2분의 1인 입자들인데 그럼 처음부터 두 개가 스핀 싱글렛인 스테이트로만 들어오게 할까? 아니면은 스핀 트리플렛인 상태로만 들어오게 할까? 우리 그렇게 못하니까 뭐냐면 그냥 대충 아무거나 다시 말하면 unpolarized 스테이트로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두 개의 스핀 오리엔테이션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니셜 들어오는 스테이트에 대한 에브리지를 해줘야 되죠. 에브리지를 해줘야 되는데 에브리지는 어떻게 되지? 이 분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가지? 내가 쓰는 습관이 바뀌었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d 시그마 d 오메가는 unpolarized인 경우에는 모든 상태가 있을 게 equal probability를 있을 테니까 싱글렛은 상태수가 몇 개? 하나. 트리플렛은 상태수가 3개. 전체가 4가지네. 4가지 중에 스핀 싱글렛에 있을 probability는 전부 다 랜덤한 경우에는 하나, 4분의 1. 트리플렛에 있을 경우는 3가지,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그 웨이트를 주면 4분의 1 d 시그마 ds 4분의 3 d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걸 계산하면 4분의 1 싱글렛이 뭐였더라? f 세타 플러스 f 파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트리플렛은 전개해보면 f 세타의 제곱 하나 f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하나. 왜냐하면 전부 다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근데 인터피어런스 텀은 (4분의 1에서) (4분의 3인) 거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f 세타 f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컴플렉스 컨주게트 f 스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주어지죠. 따라서 이 경우는 아까처럼 비교해보면 세타가 2분의 파일 경우 세타가 2분의 파인 경우에는 이게 똑같으니까 2배 f 2분의 파이 절대값의 제곱에 마이너스 반 하나 없어지니까 이건 오히려 클래시컬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절반이죠. 아이덴티컬 보존인 경우에는 4배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게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스캐터링인 경우에는 다음 같은 경우도 우리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드디어 파티클 하나만 가지고서 타겟 하나에 대해서 충돌하는 것만 해봤으니까 그럼 우리 뭘 해볼까? 그러면 타겟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 타겟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타겟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솔리드죠. 메탈 이런 것 같은 다음과 같은 솔리드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곳에 전자를 쏘면 정확히 우리 엑스레이 디프렉션에 해당되는 일렉트론 디프렉션 프로블럼이랑 똑같죠. 그래서 스캐터링 프로블럼으로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이렇게 흥분이 빨리 나가지. 어디서 커피 많이 마신 다람쥐가 나오더라? 빨간 망토 두른 그 이름이 뭐더라? 영화 이름이 제목이 뭐더라? 그거 몰라요? 그 할머니가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가지고서 막 날아가다가 망토 있는데 그게 이런 거더라.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거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scattering by atoms on a lattice. 어떻게 했냐면 우리 처음에 다음 같은 경우에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렉트론이 들어오니까 일렉트론이 들어오면 당연히 일렉트론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타겟들 사이에 일렉트론과 스핀 인터랙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핀 인터랙션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정면 충돌 혹은 S-Wave만 생각한다고 칩시다. S-Wave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웨이브 펑션을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웨이브 펑션은 싱글 애텀인 경우, 싱글 파티클인 경우에 우리 웨이브 펑션을 우리 어떻게 썼죠? incoming wave 플러스 scattering amplitude outgoing spherical wave 다음 같이 썼었죠. 특정한 원점에서 AI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원점에 있는 타겟이랑 충돌하면은 스캐터링 앰플리튜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원점에서 AI만큼 떨어져 있는 타겟과 스캐터링을 할 경우에는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는 평행 이동만 시키면 되죠. 그죠? 여기 있었던 원점을 일로 옮기기만 하면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똑같이 쓸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또 파이랑 여기다가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애텀에 대해서 더해요. 만약에 각각의 스캐터링에 의한 앰플리튜드가 서로 코히어런트하다고 하면 앰플리튜드를 전부 다 더해서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솔리드에 대한 혹은 레티스에 대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할 수 있죠. 우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그럼 뭐냐면 우리 요것들을 어떻게 좀 간단히 좀 써봐야 되겠는데 요것들을 보면 K R 마이너스 A야. 우리가 생각하는 R은 뭐냐면 어심토틱 폼이에요. 그죠? 우리 요 레티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가 아니라 레티스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들어왔다가 멀리 나갔을 때 어심토틱 폼이니까 R이 굉장히 커요. 뭐보다? AI보다 굉장히 큰 거죠. 그때 요거를 전개를 하면 이거는 K R 제곱, 요거 제곱을 하면 플러스 AI의 제곱 2분의 1인데 우리 AI에 대한 0차식, 1차식, 2차식, 2차식은 무시하고 여기까지만 쓰면 1 2분의 1승 이건 대략 어떻게 쓰냐면 KR 마이너스 KR 햇 R로 나눠주니까 에다가 AI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캔슬이 되고 K가 있고 R 하나 없어지고 R분의 R이 남는데 그게 R 햇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요거는 크기는 K랑 같은데 R 이거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요거를 우리 K 스캐터링이다. K로 들어왔다가 K 프라임으로 나간다고 생각. 크기는 똑같지만 이렇게 쓰면 KR 마이너스 K 프라임 AR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
웨이브 펑션의 어심토틱 폼은 e to the minus I k dot ai는 컨스탄트니까 우리 그건 전부 다 끄집어내고 e to the I k r 플러스 f 요만큼을 끄집어냈으니까 이만큼을 여기다가 더 더해줘야지. I k dot ai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inus I k prime dot ai 그 다음에 여기 kr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분모는 r이 굉장히 크면 그냥 r분의 1로 쓰면 나중에 그 하이어 오더 텀은 r분의 a에 비례하니까 그것도 무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분의 e to the ik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페이스는 위에 있는 exponential factor에서는 a의 리니어한 텀까지 나머지 텀은 a의 zeroth order 텀까지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i번째 스캐터링 i번째 파티클에 의해서 이거는 사실 뭘 계산한 거냐면 여러 개가 다 있을 때 계산한 건 아니에요. 원점에 있을 때 스캐터링 앰플리튜드에서 원점에서 AI만큼 떨어진 곳에 타겟이 하나 있을 경우에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형태를 쓴 거죠. 나머지는 다 없고 하나만 있을 때는 보니까 원점에서 스캐터링을 한 앰플리튜드랑 웨이브 펑션이랑 아주 비슷한데 차이는 요 팩터가 더 들어온 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거는 F세타는 F 곱하기 e to the minus I 델타 dot AIA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델타는 요 위에서 본 것처럼 K 프라임 마이너스 K에 해당되는 얘기죠. 여기다 H 바를 곱하면 레티스로의 모멘텀 트랜스퍼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일렉트론의 마지막 모멘텀에서 처음 모멘텀을 뺀 거니까 모멘텀의 변화죠. 그래서 모멘텀 트랜스퍼, 레티스의 모멘텀 얼마큼 줬느냐 하는 것만큼 그만큼 생기니까 이게 전부 다 코히어런트한 스캐터링이라고 하면 코헤어런트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타겟, 요 타겟에서 스캐터링을 하는 앰플리튜드를 전부 다 더해줘서 절대값을 제곱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코헤어런트하지 않을 경우도 있나? 코헤어런트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솔리드가 아니라 리퀴드에서 이 스페이싱이 랜덤하게 주어져 있거나 우리 이런 경우는 에브리지 아웃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런 경우에는 좀 약간 더 복잡해지죠. 어쨌든 우리 그렇지 않고 코헤어런트한 경우에는 d 시그마 d 오메가는 F는 싱글 파티클에 의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얘기해요. 원점에 있는 싱글 파티클에 의한 앰플리튜드에다가 모든 레티스 스페이싱에 대한 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팩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하는 문제가 그 문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그 문제를 바꾸면 그때부터는 레티스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저 썸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레티스의 배열은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고 몇 개의 유한한 파이나이트한 개수만큼 있지만 우리 그거를 다 우리 고체 물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큐빅 시스템, 그 정육면체의 모서리에 애텀이 다 하나씩 있는 걸로 우리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AI라는 건 어떻게 우리 쓸 거냐면 어느 한 점에서 원점을 잡고 틀림없이 모든 스페이싱은 A의 정수배로 이루어졌을 텐데 어느 한 점에서부터 X로 NX 번째, Y로 NY 번째, Z로 NZ 번째 있으면 되죠. 물론 NX, NY, NZ는 이 안에 가로 2n, 세로 2n, 높이 2n개가 있다고 하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n이 그게 마이너스 n부터 n일지 마이너스 2분의 n부터 2분의 n까지는 우리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뭘 계산한다고? e to the minus i 이거는 summation 다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x, y, z를 e to the minus i ax, a, delta x, nx minus a, delta y, ny a, delta z, nz 이거 하나 계산한 거에 세제곱을 해주면 되죠. 어떻게 계산하나? 어떻게 계산하긴?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e to the i 알파 n은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a 델타 x인가? 이건 마이너스를 써야 되나? 내가 뭘 잘못 쓴 것 같네? 마이너스 저 우리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알파가 뭐죠? a 델타 x 가 아니지. 여기다가 이 파이의 정수배만큼 더해줘도 상관이 없죠. 그죠?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지면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하나?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기? 그냥 계산하면 되지. 이게 등비수열인데. 어떻게 계산하더라? 1-r분의 1- e to the minus i 알파. 첫 항이 e to the i 알파 n이네. 마이너스 n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a의 r승에, n승에, 아니지. r의 n승을 n을 0부터 n까지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 있죠. 1-r분의 a 1-r의 n승이지. 1- e to the minus i 알파의 n승이지. n승이 얼마인가? 항의 개수를 얘기해야 되니까 항의 개수가 처음에 1-r분의 A0는 n이 마이너스 1-r의 n승 r이 e to the 마이너스 알파인데 n승은 개수인데 개수가 몇 개냐면 2n 플러스 1개네 2n 플러스 1을 씁니다. 이게 맞나? 어느 게? 저희가 2의 마이너스 i 알파 n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그 첫째 항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첫째 항에 그럼 마이너스 n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e to the i 알파 n 아니야? 그지? 잘못 썼나? 아 맞지? 자, 그래서 이게 맞는데 이제 간단히만 하면 되죠. 어떻게 간단히 할까? 뭐 어떻게 그냥 간단히 무식하게 간단히 하면 되죠. 분자분모의 e to the i 알파를 곱해. 그러면 e to the i 알파
마이너스 1. 여기는 e to the I 알파 n 플러스 1. 굿. 마이너스 요거는 e to the 이 어떻게 되나? 알파 n 마이너스 2배 알파 n 마이너스 알파 I 알파를 대니까 플러스 알파에다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e to the 마이너스 I 알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쓸까?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e to the I 2분의 알파. 분자분모를 e to the 2분의 I 알파를 끄집어내면 I 알파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알파 n 플러스 2분의 1. 왜냐하면 2분의 1을 끄집어냈다가 다시 밑에도 2분의 알파를 끄집어내면 서로 캔슬이 되고 e to the I 알파 오버 2 마이너스 I 알파 오버 2. 그래서 분모는 EI 사인 2분의 알파. 분자는 EI 사인 알파 n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EI가 서로 없어지고 이 양은 사인 알파 오버 2 사인 알파 n 플러스 2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제 스캐터링 크로스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드디어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걸 쓰면 되죠. 요걸 쓰면 되는데 그걸 쓰게 되면 D 시그마 D 오메가는 F의 싱글 파티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에 사인 스퀘어드 알파 x n 플러스 2분의 1 사인 스퀘어드 알파 x 오버 2 사인 스퀘어드 알파 y n 플러스 내가 왜 알파라고 썼지? 오케이. 이게 알파라고 썼으니까 사인 스퀘어드 알파 y 오버 2 사인 스퀘어드 알파 z n 플러스 1 half 사인 스퀘어드 알파 z 오버 2. 물론 알파 i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a 델타 i 빼기 2파이 ui가 인티저인 걸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n이 무지 커지면 이제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우리 n이 굉장히 커지는 극한을 취할 거예요. n이 굉장히 커지면 우리 굳이 2분의 1까지 늘 필요 없죠. 그죠? n이 무지 커지면 2분의 1은 n에 비해서 훨씬 작잖아. 전부 다 n 다음과 같이 썼고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알파 x n이 굉장히 크면 알파 x n이 굉장히 크죠. 알파 x n을 예를 들면 u라고 쓰면
요거는 U 나누기 2배 N이죠. 자, N이 굉장히 크면 알파 x N에 비해서 요거는 굉장히 작은 양이니까 밑에 있는 거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리딩 텀을 쓰면 대략 4분의 알파 x 제곱이죠. 자, 그래서 보면 sin squared n 곱하기 u 이렇게 또 나누기 u squared over 4 n이 무한대로 간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죠? x제곱분의 sin 제곱 nx n이 무한대로 갈 때 소위 말하는 디프렉션 패턴에서 나오는 그 중에서 폭이 점점 작아지는 델타 펑션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델타 펑션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는 이렇게 되면 4파이, 원래 4가 없으면 파이였지만 델타 u n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d 시그마 d 오메가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f3성 2파의 3승 2n 3승 그 다음에 델타 u가 하나씩 있는데 그거 u가 알파 x 델타 알파 x 곱하기 델타 알파 y 곱하기 델타 알파 z인데 그게 3차원의 벡터가 주어지니까 a 델타 마이너스 2파이 u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렇게 이 4파의 n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쓴 거는 우리 굉장히 요게 뭐죠? 그 안에 있는 전체 레티스의 개수죠. 애텀의 개수에 해당되는 거죠. 다른 것이 쓰면 더 크로스 섹션 여기다 이상하게 썼네. 이거는 EN의 3승계의 애텀과 스캐터링 할 때 나오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죠. 그럼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per atom 하고 per lattice 하나당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개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 개수가 2n의 3승이니까 시그마 d 오메가는 f squared 2파의 3승 여기서 a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각각 3개가 나올 테니까 a의 3승 델타의 3승 아까 이게 k 프라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분의 2파 u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이 앞에 있는 이 값은 싱글 애텀 크로스 섹션에서 구하는 거니까 실제 레티스에서 스캐터링에서 구하는 거 이게 나오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노멀리제이션을 결정하는 양으로 우리가 실험에서 얻은 양으로 구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양은 델타 펑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만 non-zero 값을 가질 거라 이거예요. non-zero 값을 가지는 컨디션이 뭐냐 하면 혹은 스트롱 픽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항상 델타 펑션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항상 델타 펑션이 있지만 뭐 레조넌스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약간 브로드해지는 스트롱 픽은 어디서 생기냐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생기죠. 모멘텀 트랜스퍼가 2파이 오버 A의 정수배로 이게 여러분들이 봤던 브라그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다음과 같은 레티스 유니폼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레티스 Y 스캐터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어떤 곳에서 피크가 일어나는지 우리 그걸 구해봤더니 정확하게 브락 컨디션을 만족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게 브락 컨디션을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서 K와 K 프라임 그 각도를 놓고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전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 드디어 일렉트론 디프렉션 또 우리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스캐터링 시리를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인가? 아니면 하나가 더 있나?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를 계산해 봅시다.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현대물리 시간이나 일반 물리 마지막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포토 일렉트릭 워크 펑션이나 나오는 퀄리티티브 피처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고전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고전적으로 설명하는 게 양자각적인 그 나오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나오는 포톤은 파티클처럼 그 안에 있는 한 전자에만 전부 다 에너지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우린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그럼 그 나오는 포톤이 어떻게 포톤이 쳤을 때 나오는 일렉트론이 나올 때 틀림없이 디스트리뷰션 할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우리 이런 거 알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는 처음에 얘기한 거는 아까 본 것처럼 레티스 혹은 금속, 메탈 이런 데서 나온 거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애텀에서 포톤을 집어넣어서 아이오나이즈 되는 경우 애텀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경우 우리 그 경우도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는 포톤을 집어넣어서 일렉트론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생각하냐 하면 마스 애텀이 아연이 되고 일렉트론이 나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레스틱 스캐터링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들어오는 인커밍 에너지가 일부는 이 바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를 프리 파티클 스테이트까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동안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나머지 에너지로 이 전자를 킥을 해서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인 경우죠. 어쨌든 다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할 건 뭐냐면 나오는 전자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이거를 보고 싶은데 우리 이렇게 되면 그럼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나오는 전자가 바운딩 에너지를 워크 펑션을 극복하고 나오는 게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서 비실비실 나와서 다시 아연이랑 바운드 스테이트를 이루려고 자꾸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가 복잡하니까 들어와서 아주 에너제틱한 포톤을 받아서 바인딩 에너지를 극복하고도 충분히 많은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일렉트론이 나가는 일렉트론은 굉장히 프리 파티클,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좋으냐면 이니셜 스테이트는 포톤, 파이널 스테이트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프리 일렉트론으로 기술할 수 있죠. 우리 그 경우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건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이니셜 스테이트는 애텀과 원 포톤 스테이트는 우리 어떻게 기술하는지 알죠? A라는 필드를 벡터 포텐셜 A라는 필드를 가지고 우리 노멀라이즈까지 다 했으니까 이거는 포톤이 업소브 되는 프로세스죠. 파이널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은 애텀의 스테이트에다가 일렉트론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놓고
뭐냐면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면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절대값의 제곱을 구하면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고 트랜지션 레이트를 들어오는 인커밍 포톤 플럭스로 나누면 나오는 일렉트론에 대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by definition, 그게 definition이죠. 들어오는 유닛 플럭스당 나오는 일렉트론이 특별한 솔리드 앵글에서 나오는 일렉트론의 개수를 보는 거니까 우리 그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 계산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계산할 수 있는 스테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transition rate Fermi Golden Rule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제곱 그 다음에 에너지 컨서베이션 어떻게 되죠? 들어오는 포톤이 바인딩 에너지를 여기 바인딩 에너지를 극복하고 남은 게 일렉트론의 카이네틱 에너지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나오는 일렉트론은 어떻게 되냐면 볼륨 여기다가 페이스 스페이스를 곱해줘야죠. density of states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죠.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하면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일렉트론의 스테이트. 근데 우리 이제 뭐냐면 트랜지션 레이트에서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오메가고 그 포톤 그 다음에 요 바운드 스테이트 우리 편의상 하이드로젠 애텀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면 이때 웨이브 펑션을 알죠. 바운드 스테이트죠. 파이널 스테이트는 포톤 없고 여기는 게 플레인 웨이브로 주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를 놓고 우리 그 사이에 인터랙션 텀이 뭐가 있었더라? 인터랙션을 다 쓰면 우리가 인터랙션을 뭐가 썼냐면 1 over m e dot m a dot p였나? 다음 같은 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를 a 대신에 포톤이 있는 경우에 노멀리제이션 v 볼륨 v 안에 프리퀀시 오메가 있는 경우 우리 어떻게 쓰냐면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냐면 E over M 스퀘어 루트 H 바 2배 오메가 V S epsilon 0 다음 것을 집어넣고 인테그랄 이게 왜 D3승 R psi F 스타 R P E to the I K dot R psi initial R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파이널 스테이트에다가 이니셜 스테이트 우리 지난번에 2p 1s 트랜지션을 한 것처럼 우리 psi f 스타도 있고 psi 이거 집어넣고 이거는 오더로 매그니튜드에서 이걸 뭐 1이라고 이걸 어떻게 놓고
이건 우리 2P1S는 요거를 P를 R로 오퍼레이터지만 이거를 R로 바꿔서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으로 바꿨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이게 1보다 요게 굉장히 작은지도 우리 생각해봐요. 이거는 뭐냐면 들어오는 포톤에서 나오는 이걸 내가 잘못 썼네. 이거 P 이걸 K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요게 P E over H 바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들어오는 포톤의 에너지가 대부분이 일로 갈 테니까 요거는 틀림없이 요걸 결합해서 무슨 플레인 웨이브의 델타 펑션으로 쓸 테니까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요거는 오퍼레이터인데 R에 대한 expectation value로 바꾼 거는 그때는 2P랑 1S가 전부 다 바운드 스테이트니까 오퍼레이터를 쓰기가 모멘텀 오퍼레이터 배웠지만, 우리 이제는 P가 이쪽에 어플라이하면 역시 문제지만 이쪽은 프리 파티클이죠. 프리 파티클에는 오퍼레이터 P를 어플라이하면 그거의 아이겐 밸류가 뭔지 알죠. 일렉트론의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퍼레이터는 이쪽에 어플라이하면 요 오퍼레이터를 일렉트론의 모멘텀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P에서 1S의 트랜지션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요. 형태는 아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가 프리 파티클이라는 걸 이용하면 어프록시메이션을 쓸 필요가 없이 이그젝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집어넣고, 여기요 P는 여기다 어플라이하면 P2에 비례하는 양으로 나오고, 프리 파티클의 플레인 웨이브 이양 다음 같은 걸 집어넣어서 절대값의 제곱을 계산하고, 물론 들어오는 포톤이 unpolarized인 경우에는 들어오는 폴러리제이션에 대한 에브리지를 취하고, 나중에 요 파이널 스테이트에 대한 요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인커밍 플럭스로 나눠주면 나오는 일렉트론에 대한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익스프레션에서 우리가 어떤 픽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아이디어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퀀티테티브하게 계산을 해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의 크로스 섹션, 일렉트론이 어느 방향으로 제일 많이 나올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